가족을 쌓아도 힘들고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책을 읽고 당장 국어 성적이 오르길 바라세요? 20대 넘어서까지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수능이 그렇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금부터 생각의 거인 시작합니다. 하이 큐!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거인 호스트를 맡을 생각 큐레이터 이승주, 이은영입니다. 네, 저희 보시다시피 좀 많이 닮았죠?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희 친자매예요. 대학 졸업 이후에 서로 다른 일을 하다가 유튜브 하려고 한 우리 1년 끌었나? 아니 뭐야.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초등 핵심 인재를 잡아오기까지 그만큼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 채널의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이 생각의 그릇을 넓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배경에서 살짝 보셨겠지만 저희가 성향이 너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언니는 어떻게 애를 키우고 싶어? 저는 상자형 인간이 아니라 아이가 낯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좀 창의적으로 또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어때? 나는 뭔가 지적이고 멋스러운 아이로 욕심이 많으시네. 키우고 싶다는 생각했을 때 아니 왜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나가보면은 똑똑한 애들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뭔가 기품이 있고 멋이 있고 안목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 아이만의 향기를 풍기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결국 저희가 그 키워드를 생각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 느꼈던 점들이 다른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요즘 시대에 책 읽기와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해.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이거든. 그게 핵심 키워드야. 이제 그러려면 얘네들한테 어떤 힘을 길러줘야 하느냐. 결국에는 역량이라는 거지. 역량이라는 것은 얘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혼자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답을 구해가는 능력이라는 거야. 네. 그럼 그건 또 어디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읽기다. 그리고 쓰기다. 라고 하는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지만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은 읽는 것, 쓰는 것. 에 가장 핵심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존 책 읽기, 생존 글쓰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브랜딩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생존에 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대입을 준비할까지 정말 국어가 저희 기초 소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타 강사님들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보시고 계신 티땡땡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은 사실 이 아이들이 결국 영어라든지 수학에서 막히는 부분들은 결국 그 지문을 잘 해석하지 맞습니다.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국어 같은 경우 이제 뭐 3대가 덕을 쌓아도 안 된다. 네, 이런 말씀들도 사실 많이 하시죠.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말 보다 보면 진짜 그래요. 선행도 많이 달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책 읽기 수준이라든가 사고의 어떤 능력을 보면 얘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래 롱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책 읽기, 문해력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사실 요즘 AI가 많이 인력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뭐 광고업계, 브랜딩업계 같은 경우에도 한 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무시무시한데요. 기차에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제 AI가 많이 도래를 할수록 정보성을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은 다 이제 AI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위 1% 생각이 고도화가 된 디렉터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거든요.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그 인류의 조건이라는 사이토 다카시님 책이 저도 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당장 내년 일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르죠. 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결국엔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정보성으로 주입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어서 어떤 것들을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맞아요. 학교에서도 교실 속의 수업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기 주도형 탐구 학습이라던가 허위 토론 학습이라던가 또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가고 있어요. 프로젝트란 말이 거기서도 나오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주제 융합형, 간학문적인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평가의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이지만 네. 우리 지금 벌써부터 선원 수령의 비중을 늘려라. 그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평가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신 부분과 네. 학교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가 채널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언니랑 끊임없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낸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질문, 연결, 그리고 발견인데요.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로 이루어내는 한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널에서는 결국 이 질문, 연결, 발견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애를 키우지만 조금 창피하게도 이상적인 얘기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 네.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초등 전문가다 보니까 하나의 책을 읽어도 어떻게 책을 리스트업하고 어떻게 질문을 뽑아서 읽을 수 있는가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에 조금 맞닿은 질문들을 책을 통해서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연결에 대해서도 언니가 한번 얘기해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책과 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지식과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책을 읽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또는 재미있는 흥미점을 찾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그것과 연계한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장르가 다른 그죠. 또는 내지는 좋아하시는 것, 광고라던가 광고, 만화. 예, 그렇죠. 영화라던가 네, 영화. 만화라던가 네, 네. 이런 것들도 연결될 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장르들을 쭉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찾는 나만의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말 것 같아요. 중요해요. 요즘에는 사실 AI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얼만큼 개인에게 큐레이션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말하는 발견은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발견이 아니라 이런 질문과 연결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나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맞춤형 1:1 PT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과정을 저희들끼리도 하고요. 또 저희 채널의 차별점이라면은 각계 많은 그 명사들을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브랜딩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짜자잔. 너무 귀엽죠? 네, 저희 생각의 거인 캐릭터 생덕이라고 하고요. 네. 생각 덕후 캐릭터예요. 친구가 토끼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모자를 벗기면 오리입니다. 오리. 귀여운 네. 오리예요. 짜자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네. 좀 더 부담 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캐릭터를 이제 이 친구가 활약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같이 뭐 어떤 질문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요 생덕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 그 마음 알죠. 저도 교사지만 네. 저도 늘 질문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한숨이 나오는 것 같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네. 질문 리스트가 50개가 넘어요. 정말 50개가 넘는데 네네. 오늘은 저희 채널의 첫 번째인 만큼 네네. 한 5개 정도의 질문만 추려서 조금 던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질문 더 우리가 할 수 있고 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책은 반드시 혼자 읽어야 하는가? 혼자 읽어야 하는가? 네. 어떠세요? 뭐 혼자 읽으면 좋죠. 근데 뭐 사실 다 경험하시지 않나요? 그 아이를 그 책에까지 끌고 가고 펼치게 하고 읽게 하기까지 그쵸. 정말 그게 너무 정말 힘듭니다.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듭니다. 네. 사실 묵독을 한다는 거, 제대로 묵독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사고
그 과정에 작용은 없는 거죠. 제일 좋겠지만 네. 사실은 꼭 혼자 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물으신다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묵독을 하기까지 제대로 읽기까지는 들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독을 잘하는 아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 아이가 허들을 넘어야 할 때는 어머님들이 같이 읽어주셔야 하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독서 정서인데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해서 이거 즐거운 시간인데, 이거 엄마랑 같이 읽으니까 읽을만 한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그거 묵독만이, 혼자 읽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혼자 읽기까지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핵심은 결국 어머님들의 역할이 빠지지 않는다네요. 그럼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까지는 반드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채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필독서 집착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예, 반드시 그 학교나 학원에서 추천하는 그 학년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독서 추천도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봤을 때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학원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또 어머님들이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한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니즈들을 또 반영한 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추천도서라고 할 때는 그 추천하는 기관이나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책이니만큼 뭐 읽어도 좋지만 네네네. 반드시 거기에 집착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읽히실 필요는 없다. 아.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나 네네.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부터 시작하셔야 한다. 그래야 독서 정서를 망치지 않으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 단계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책이 조금 만만해야 하는 거죠. 그럼요. 책은 만만해야 하고요. 네네. 재밌다라고 하는 재밌다.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정말 저 너무 공감해요. 독서 기록장은 책을 읽고 반드시 써야 한다. 저기 이순주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읽은 책마다 다 기록해서 쓰라고 하면 네.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읽기 싫죠. 싫죠. 아이들 너무 읽기 싫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요, 읽는 곳에 재미를 붙여주시고요. 독서 기록장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 생활문 쓰지 않습니까? 일기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활문이 조금 편안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아이가 좋은 감정으로 읽은 그런 책들을 남기는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집착했었어요. 저도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쓰게 하고 싶지만 네, 너무 그게 제 집착하지 봄을 마셔라. 갖고. 예.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왜 꼭 책을 읽어야 되나요? 국어 성적의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3대 가족을 쌓아도 힘들고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책을 읽고 당장 국어 성적이 오르길 바라세요? 근데 그건 말이 안 약간 되죠.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들으시는 것 문해력 같거든요. 문제집 같은 것들 예, 문제집도 말씀이실까요? 있고 이제 어차피 수능은 유형이 정해져 있다. 어차피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개념 유형만 풀면 네. 되고 심화 영역만 풀면 되는데 왜 굳이 책에 집착하냐라는 얘기를 가끔 제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질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께서 입시에만 한정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읽은 아이가 당연히 문제 잘 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건 맞죠. 낯선 지문들을 네. 게다가 그렇게 양이 많은 지문들을 온 책 읽기를 통해서 두꺼운 벽돌책을 깬 아이가 있는 속도와 책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문제집 스킬에만 의존했던 아이 일단 문제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당장의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이건 정말 말씀드릴 답이 참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쵸. 그다음에 책을 읽는
목적은 제 생각에는 물론 입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책을 읽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머님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네. 공감해요. 사실 저희도 이 채널을 개설하기까지 이게 입시이냐 아니면 입시 이후이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치열하게 했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과 자유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아이. 아, 그럼요. 이제 그쵸? 20대 넘어서까지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끔찍한 일이죠. 수능이 그쵸?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결국 이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는 그 행위가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걸 향해 가다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국어 성적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쵸. 부분이니까 너무 네네. 염려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전 클래식 위주로 읽어야 교양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교양 있다라는 말에 지금 웃음이 제가 터졌는데요. 네, 네. 너무 귀여운 질문이네요. 너무 네. 많이 하세요. 특히 3, 4학년 어머님들은 고전을 지금쯤은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뭐부터 읽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우선 저는 교양 있는 아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교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선 저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책을 읽는 것도 책에 있어서 이 아이가 교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자신의 책 취향을 알고 좋은 글을 찾아가고 그렇죠? 또 그 장르를 넓힐 수 있고 다음 책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교양이 있는 아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저희 동생 교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뭐 이렇게 교양이 있진 않지만 뭐 글쓰기 활동이 다인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교양을 쌓으셔야 했을 텐데 고전을 통해서만 쌓으셨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니죠. 사실 이제 제가 광고회사 브랜딩 일을 둘 다 하면서 모든 텍스트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표준말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널리 쓰는 현대 현대 서울말. 서울말. 근데 거기에 담긴 함의를 보면은 결국 텍스트를 읽을 줄 알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답을 주셨어요. 네. 네, 답을 주셨어요. 네. 모든 재미있게 접근을 하고 자기만의 해석까지 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바운더리를 좁히는 순간 지금 조금 더 폭넓은 생각하고는 멀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전을 정말 읽히고 싶으신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어머님들께는 제가 쉬운 책부터 네. 또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또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좀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에 독서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독서 리스트를 잡아야 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언니 오늘 유튜브 찍으니까 이제 좀 숙제를 마무리한 것 같지 않아? 너무 떨렸어. 사실은 진짜 오면서 내내 걱정했다고. 왜냐면은, 이거 초등교사라면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네.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아. 말을 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생각했던 것은, 그런데 정말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책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집필하면서 상당히 많은 책을 내가 봤었네. 그러면 같은 고민을 하는 어머님들께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본 입장에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왔지. 너는 어땠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언니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입시 이후에 좀 더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아이를 어떤 생각 디렉터나 브랜드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목표가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어머님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같은 것 같아요. 입시든 그 이후 생각이든 네. 결국 책 읽기와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고 그걸 잘할수록 결국 입시도 성공하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네. 배움의 과정을 네. 습득하고 경험해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책 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첫 딸을 키기까지 저희 언니와 저도 각자의 다른 영역에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오늘 탐험의 접점을 이룬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어떤 정답이 아니라 정말 그 생각을 찾아가는 네. 과정을 함께 공유해 보고 싶어요. 네.
이제 언니 또 밥하러 가야지. 밥하러 가야지. 네. 저희 지금 학원 보내고 왔는데요. 감시하러 가야 네,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다시 네. 감시를 하러 가길 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